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인 수능을 준비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포커스를 맞춰볼 내용은 대학별 적정 성적 분석입니다. 3월 모의고사 때는 라인을 잡는 것과 핫함런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라인을 잡는데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실제로 응시한 이후에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8월에는 탐구 선택에 대해서 새롭게 할 얘기가 생기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3월에 모두 해두었기에 오늘은 어느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를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함런, 투과목 등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2, 고1 학생들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고3이 아니면 6월 모의고사라 해도 N수생과 경쟁하지 않고 범위 자체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100분위 성적으로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조차 알 수 없는데 고2, 고1 학생들도 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역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고3, 고2, 고1 순서니까 본인이 응시한 정확한 연도와 학년을 확인하여 내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받은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때는 1, 2, 3등급의 마지노선인 4%, 11%, 23%를 기준으로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반대로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컬입니다. 100분위 98일 의대 마지노선, 100분위 96이 메디컬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2, 고1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선, 즉 새로운 1등급 컷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1등급 컷에 100을 더하고 2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년 고1 수학 모의고사는 실제 1등급 컷이 88점이었으니까 188점을 2로 나눠서 94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N수생이 많은 수능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면 94점이 1등급 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1등급 컷보다 한 문제를 더 맞히면 100분위 98이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3은 실제 1등급 컷에 고1, 고2는 새로운 1등급 컷에 딱 걸치는 점수를 받았다면 지방약대, 지방수의대 등이 아슬아슬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1등급 컷에서 한 문제씩을 더 맞췄다면 지방의대가 아슬아슬하고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면 인서울의대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지방의대는 안정적인 성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카이, 서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은 특수한 해입니다. 스카이는 작년에 큰 펑크가 났으며 이 현상은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고2까지는 처음부터 서성안을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타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서성안을 목표로 하던 학생들도 처음에는 스카이를 목표로 잡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메디컬만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최상위권 N수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메디컬의 정원보다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라인의 경우 수능을 못 보면 아쉽지만 수능을 못 본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메디컬에서는 눈높이를 낮추면 가지게 되는 직업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능을 조금 못 봤더라도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플러스 1수를 각오하고 스나이핑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약대에서 수도권 약대로 도전을 하는 분, 약대에서 의대로 도전을 하는 분, 지방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도전을 하는 분 등 이미 다니고 있는 메디컬이 있는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스카이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메디컬로 몰리면서 스카이에 빈칸이 뚫릴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작년에는 실제로 대형 펑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 과목 1등급이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약 1.5등급 평균 100분위 90점대 초중반을 받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성안의 평균적인 입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고2 학생들은 이번에도 새롭게 조정한 1등급 컷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해서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경외시 건동홍입니다. 이 라인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전 과목 2등급의 정석 같은 곳입니다. 전 과목 모두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중경외시에 합격할 수 있고 전 과목 모두 2등급 턱걸이를 받는다면 그래도 건동홍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3 2등급과 고2
고2, 2등급은 전혀 다르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1, 고2 학생의 경우 전 과목 성적이 1에서 2등급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고3 평균 2등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송세단입니다. 보통 상징적 의미의 인서울을 여기서 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지대, 상명대를 포함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은 더 많지만 영상과부터는 평가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정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학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국송세단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한 기준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3은 100분위 앞자리가 8이어야 하고 고1, 고2는 전 과목 2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단 고3 학생이 80점대 100분위를 받았다고 해도 80점대 극초반을 받은 거라면 국민 숭실대까지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균 100분위 80부터 국송세단 중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85 정도가 돼야 대부분 안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 내 비슷한 대학인 과기대, 광운대도 포함이고요. 서울 밖에 위치한 인하, 아주, 부산, 경북대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서울 수도권 경합 구간입니다.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등이 속하는 라인입니다. 고3은 평균 3등급이 나오면 되고 고1, 고2는 전 과목이 2에서 3등급에 걸쳐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균 등급이 여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 과목에 장점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여기부터는 평가 기준이 다채로워진다고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죠.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하거나 못 본 과목을 버리게 해주는 등 독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서로 우위를 가리기가 힘든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자기들 대학으로 데려오고 싶어 해서 기준이 다채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가천대, 국립대학의 장점을 갖는 인천대, 메디컬, 생명계열의 약진을 바탕으로 확실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톨릭대 등은 서울 안에 있진 않지만 인서울대학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등급 초반을 받는다면 직어국 중에서는 충북대와 전북대를 갈 수 있고 분교, 이원화 캠퍼스 중에서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상명대 천안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 등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4등급 후반이나 5등급을 받는다면 강원대 일부 학과, 경상국립대, 제주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등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한경국립대, 용인대, 안양대, 협성대, 한세대, 한신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고3 수험생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도 응시하는 시험이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진짜 내 성적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심해야 할 점은 남아 있습니다. 반수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스카이 파트를 말씀드리면서 펑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스카이가 그렇게 펑크가 났던 이유는 최상위권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N수생 중에는 반수생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라인을 잡아드리긴 했지만 등급컷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받은 성적으로도 내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에 부족하다면 절대로 마지막 기말고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수시는 이미 3년 중 2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시는 아직 바꿀 수 있는 게 많다는 건데요. 보통은 그 바뀌는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간다는 점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3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을 받은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 마음 변치 말고 9월 수능까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수시를 버리진 마시길 바랍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중순이고 9월 모의고사는 9월 3일입니다. 9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이후에도 수시와 정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에서 고득점하여 목표 대학에 한 걸음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때 여러분이 수시를 버리지 않았어야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3월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남았습니다. 뒤늦게 수시 솔루션을 신청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내신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훨씬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입니다. 말씀드렸듯 탐구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월 때 말씀드린 부분과 내용 면에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고 3월에 한번 선택을 했다면 일단 6월까지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은
2026학년도 6, 9월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평가원 시험은 올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만 봐도 수과목의 트렌드는 압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작년 2024학년도 투과목의 1등급 컷은 30점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너무 높기도 했지만 서울대의 투과목 필수가 폐지되면서 수험생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투과목의 1등급 컷은 평균 40점대 후반으로 과탐 원과목이나 사탐과 비교해도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훨씬 쉬워지기도 했으나 투과목이 오히려 편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진입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탐구, 과탐 원과목, 과탐 투과목의 유불리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9월 모의고사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 선택에는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적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플랜 B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부분보다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변수가 많은 해입니다. 작년에도 의대 증원 때문에 변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서 변수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은 곧 최상위권 대학의 입결 하락을 의미해서 긍정적인 쪽의 변수였는데 올해의 증원 취소는 입결의 원상 복귀 그리고 N수생들의 지속된 적체를 유발하면서 부정적인 쪽의 변수를 유발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식 컨설턴트긴 하지만 수시가 되는 학생들은 꼭 수시를 현명하게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 최상위권 반수생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본인에게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자 최고 학과인 서울대학교 의대에도 작년 현역 고3 학생들의 비율이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길을 확실하게 정했다면 유불리를 따지고 경우의 수를 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